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준TV는 생생한 정보, 독점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연결해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상대국 정보들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이어 2차전 가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나 대표팀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게리 알스미스 기자를 연결해 가나 대표팀의 정보와 가나 대표팀의 한국전 준비 상황 그리고 예상 선발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H조 2차전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똑같은 장소 알라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가나 대표팀을 담당 취재하고 있는 게리 알스미스 기자는 가나 최대 미디어 그룹인 조이 스포츠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그리고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매체인 디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미국 CNN 등 유력한 세계적인 미디어의 가나 소식 그리고 아프리카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정말 저명한 기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니세프의 인플루언서로도 2016년부터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의 스포츠 보건 및 아프리카 유소년 교육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정말 공신력 높은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카타르 현지에서 가나 대표팀의 훈련 모든 상황과 경기들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알스미스 기자에게 가나 대표팀 포르투갈과 1차전 패배했는데 대표팀 내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가나 대표팀 훈련을 보고 왔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부상 선수도 없고요. 선수단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었고 또 골도 기록했고 무엇보다 부상 선수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좋은 분위기 속에 한국과의 경기 훈련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훈련을 막 취재하고 와서 전해준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알스미스 기자 1차전 한국의 경기를 봤을 텐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봤어요. 한국은 좋은 팀이었습니다. 득점 기회는 적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면은 가나 대표팀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첫 경기 봤고 한국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나 대표팀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또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지 또 어떤 포메이션,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했어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섰는데요. 후반전에는 더 공격적으로 변화를 줬어요. 월요일 한국과 경기도 포르투갈전 후반전처럼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포메이션은 3-5-2로 갖게 나올 수 있어요. 가나 대표팀이 한국과의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3-5-2 포메이션으로 그대로 포르투갈과의 경기 전형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또 아도 감독이 사실은 2022년 3월 달에 있었던 아프리카 예선 최종 플레이오프, 즉 10개 팀이 이제 두 대진을 나눠서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리한 팀이 본선에 나가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를 처음 임시감독으로 지휘를 했어요. 당시에 나이지리아와 1, 2차전에서 각각 0-0, 1-1로 비긴 이후 원정 득점 우선 원칙을 통해서 본선 티켓을 얻었거든요. 그때 가나는 4-3-3 공격형 포메이션과 4-2-3-1 포메이션, 즉 사실상 공격수 3명을 쓰는 또 포백을 쓰는 그런 전술을 썼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A매치 기간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컵 예선전에서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와 중앙아프리카라는 약체팀을 상대로 4-4-2 더블식스 두 줄 수비도 시험을 해봤고 원래 쓰던 4-2-3-1도 써봤고요. 6월 A매치 이후 일정에는 일본의 기린컵에 참가를 했는데 일본 대표팀의 4-1로 크게 지고 또 칠레를 상대로는 3-1로 이기면서 나름의 속이 성과를 거뒀었죠. 일본전에 이제 3-5-2 시스템을 점검해봤고 칠레와의 경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써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화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 9월 A매치 평가전 당시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4-1-4-1 포메이션 썼고 니카라과를 상대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을 썼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치른 11월 17일 중동에서 가진 평가전에서는 스위스를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쓰면서 4-2-3-1이 주력 포메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포르투갈과 이제 H조 1차전 경기에서는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를 굉장히 강조했고 또 투톱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냐키 윌리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술이 투톱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3-5-1을 시도해봤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가상의 한국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과의 경기도 3-5-2 내지 5-3-2로 쓴다. 사실은 5-3-2냐 3-5-2냐는 좌우 윙백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쓰느냐의 차이인데 아마 한국전에는 이 3-5-2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하면서 공격 성향의 선수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스미스 기자, 포르투갈과 다르게 구성된 이 한국과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의 한국전 예상 라인업은 누구도 모릅니다. 절 믿어주세요. 오또 아도 감독이 모든 정보를 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 선수를 어떻게 구성할지 예상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포르투갈전과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토 아도 감독이 워낙에 훈련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고 또 정보를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알스미스 기자도 솔직히 내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알스미스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한국과의 경기도 3-5-2를 쓴다, 5-3-1을 쓴다고 봤을 때는 바바와 세이두의 좌우 윙백 중에 오른쪽 윙백인 세이두가 이제 타릭 램띠로 바꾸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램띠가 빠르고 공격적인데요. 데니스 오도이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격을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이제 브라이튼은 호비 알비오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거 램띠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수비라인의 지쿠 선수를 이제 후반전에 막판에 가나가 포르투갈과의 경기 동점골 넣기 위해 빼고 공격 숫자를 늘렸었는데 아예 사실은 지쿠를 빼고 공격수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냐키 윌리엄스와 안드레 아유를 투톱으로 놨는데 오른쪽 측면에 지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득점을 했던 부카리라든지 아니면 빠른 윙어인 파타오라든지 혹은 아유의 형제인 조르당 아유라든지 또 스위스 평가전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세메뇨 같은 선수가 가세에서 4-3-3 내지 4-2-3-1 포메이션으로 전형을 바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쿠두스, 파티, 사메드는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알스미스 기자에게 냉정하게 가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좀 물어봤습니다. 전 가나 대표팀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가나는 아주 강한 팀입니다. 다만 서로 아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지 못한 팀이죠. 조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한 팀이었는데요. 선수들이 잘 뭉쳤기 때문에 조직력도 이제 가나의 강점입니다. 알스미스 기자 가나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점이 뚜렷이 없다. 그나마 좀 이제 아쉬운 점들이 기아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또 늦게 합류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력을 오래 갖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강하게 뭉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력마저도 우리의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실제로 이제 가나 대표팀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A매치를 많이 소화하지 못한 선수들, 함께 호흡을 맞추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선발 명단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냐키 윌리엄스는 지난 9월달 2차례 평가전 그리고 대회 직전 평가전에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4번째 A매치였고요. 오른쪽 이제 윙백을 뛰었던 세이두 선수도 이번이 5번째 A매치였고 또 사실은 가나 국적이고 귀화한 선수가 아니긴 한데 본인의 프로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표팀에 오지 않았던 사우스햄턴 수비수 살리수도 이냐키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9월 2경기, 대회 직전 1경기 그리고 포르투갈전이 4번째 A매치였습니다. 램티 같은 경우에 3번째 A매치였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 포지션에 걸쳐서 대체로 이제 이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합을 맞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다만 미드필드 라인은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선수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나중에 또 주전 선수인 사메드 같은 경우도 이번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2번째 A매치 경기였을 정도로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춘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이런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를 여전히 냈다라는 것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보였지만 분명히 가나 대표팀의 조직력과 호흡의 문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 가나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흔들렸던 게 모하메드 쿠두스를 교체 아웃시킨 뒤였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쿠두스를 뺐는지 궁금했는데 알스미스 기자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쿠두스 모하메드를 후반전에 교체한 이유를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쿠두스는 가나 최고의 선수로 활약 중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감독이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쿠두스는 분명 가나 대표팀 최고의 선수입니다. 절대적으로요. 알스미스 기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오토 아도 감독의 실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 한국과의 경기는 그런 실수를 2번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이 오토 아도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가나 대표팀이 위기를 겪고 있던 아프리카 예선 기간 중도에 부임했는데 당시 임시 감독으로 왔고 사실은 감독 역할보다는 가나 축구협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팀 선수들을 키워내고 운영하는 디렉터의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가나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스카우트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게다가 감독 역할은 함부르크 19세 이하 팀을 맡은 것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감독 경력이 일천한 부분들, 이런 경험 미숙의 부분들은 가나 대표팀에 새로 들어온 선수가 많다는 점과 더불어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 알려진 윌리엄스나 토마스 파티 같은 선수들 외에 가나에서 주목할 새로운 스타는 누구인지 알스미스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의 새로운 스타는 등번호 21번을 달고 뛰는 압둘 살리스 사메드입니다. 가나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통해 처음 대표팀 소속으로는 첫 공식 대회에 출전했어요. 9점, 1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환상적인 활약을 했죠. 프랑스의 랑스에서 뛰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알스미스 기자는 젊은 미드필더 살리스 압둘 사메드를 언급했는데요. 2000년생으로 2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인데 이번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가나 대표팀에서 2번째 경기일 정도로 갑작스럽게 가나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떠오른 선수예요. 신체 조건은 크지 않지만 많이 뛰고 빠르고 또 공수 연결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 무대에서도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낸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 2021-2022 시즌에는 클레르몽에서 활약을 하다가 올 시즌 클레르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랑스로 이적을 했거든요. 2021-2022 시즌에 이제 프랑스 리그가 31
한 경기를 뛰면서 한 골을 넣었고 올 시즌도 주전으로 뛰고 있으면서 지난 2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새로운 선수니까 이 선수의 중앙에서의 활동량과 또 이 속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 대표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가나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또 가나 사람들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알스미스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는 이전에 한국과 경기한 적이 있어요. 가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한국 최고 스타 선수는 손흥민이죠. 나폴리의 김민재도 있고요. 두 명의 선수 외에 가나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을 잘 몰라요. 저희 가나 기자들도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을 잘 모르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스미스 기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 잘 알고 있고 또 김민재까지 알고 있다. 나폴리에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럽 빅리그에서 찍은 선수들을 알고 있지만 그 외에 한국 선수들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는 만큼 또 정보전에서는 우리가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알스미스 기자는 한국과 가나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경기는 빠르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 팀이고 열린 경기를 펼치는 팀이죠. 전 공격적인 경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둘 다 승리가 필요한 경기니까요. 알라얀 경기장에서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아낀 것 같아요. 공격적인 경기, 흥미진진한 경기, 양팀 모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알스미스 기자가 기고도 하고 있는 옵타이지 애널리스트에서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흥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가나의 경기는 한국의 승리 확률을 40.9%로 높게 보고 있고 무승부 확률 27.8%, 가나의 승리 확률 31.3%로 집계했습니다. 가나도 만만치 않다. 팽팽한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H조 2차전 또 다른 경기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 확률이 50.5%, 무승부 26.1%, 우루과이 승리 23.4%로 집계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한국과 포르투갈이 승리하면서 포르투갈이 2승, 한국이 1승 1무가 된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요. H조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한국과 가나가 먼저 경기하고요.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4시에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경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 그래도 1차전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2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아마도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3차전까지 16강 진출의 가능성과 희망을 안고 경기할 것 같은데요. 가나를 이길 경우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경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 가나를 잡고 3차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또 2차전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의 현장 소식 상대 분석 확인하시고요. 또 경기 이후에도 가나 기자의 현장 분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의 독점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